네, 이번 시간에는 3.1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클로스드 셋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클로스드 셋과 클로저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오픈 셋이나 클로스드 셋을 공부할 때 이런 이제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은 오픈 셋이 됐고요. 끝점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제 클로스드 셋이 됐어요. 근데 이제 클로스드 셋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지금 클로스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클로스드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끝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클로스드가 아니고 끝점이 포함되면 클로스드예요. 그러면 이 끝점이라는 것은 이 두 셋의 공통적으로 리밋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로스드 셋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리밋 포인트의 성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먼저 공부할 CORM 3.1.9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래 부분 집합 F가 있는데요. 이 F가 클로스드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합 F가 이 F의 리밋 포인트를 다 찾아봤더니 이 F가 리밋 포인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F가 클로스드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은 이 집합 자체가 리밋 포인트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이 집합은 클로스드가 됩니다. 우리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n분의 1 이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는 0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리밋 포인트는 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집합은 이 정리 3.1.9에 따르면 클로스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합에 이 리밋 포인트 0을 포함을 해도 어차피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0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0이 F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집합 F는 클로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제 두 번 증명해야 되는데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가정은 일단 F는 클로스드이죠. 이때 우리가 이걸 보여야 되니까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F가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F의 리밋 포인트들 중에서 F에 포함되지 않는 리밋 포인트가 하나는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F가 클로스드니까 F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P가 F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P는 F의 컴플리먼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F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 P는 이 F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건 오픈셋의 정의입니다. 이 말은 이 F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되는 중심이 P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 이건 이제 바로 인테리어 포인트의 정의이죠. 일반적으로 두 집합 AB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양쪽에 비교집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B 컴플리먼트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도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N 엡실론 P와 F를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P에서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려봤더니 F와 만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P가 F의 리밋 포인트라는 사실에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밋 포인트이려면 P 근방에서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리더라도 그 안에 P가 아닌 F의 원소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엡실론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가 리밋 포인트라는데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모순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틀렸냐면 이 결론을 부정하는 데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 즉 F가 클로스드이면 F가 이 F의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이쪽 방향을 증명하겠습니다. 가정은 F가 이 F의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목표는 F가 클로스드입니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결론은 F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 된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 집합이 오픈인 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임의의 포인트 X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이 뭐가 나야 되냐면 이 X가 이 F의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F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다. 그래서 F가 클로스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을 한번 메꿔보도록 하죠. 일단 X가 F의 컴플리먼트에서 골랐으니까 X는 F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F가 F의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가정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X는 이 집합 F의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X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X를 제외하고는 F의 원소가 있지 않다는 뜻이죠. 리밋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X가 F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건 없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와
F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앞서 했던 내용과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방향이 반대예요. 앞서는 A가 B의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되면 A와 B의 인터섹션이 공집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이 역도 성립하는데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는 B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하나 A를 선택을 해보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A는 B의 컴플리먼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N-X는 F의 컴플리먼트의 부분집합입니다. 즉 X를 중심으로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F의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된다. 즉 X는 F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 포인트이다. 여기에서 F 컴플리먼트의 임의의 포인트를 선택했는데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니까 이 집합 F의 컴플리먼트는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사실로부터 F가 클로스트이다. 이 원하는 결론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와 리밋 포인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오늘 이제 새롭게 설명할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집합의 클로저라는 것입니다. 이 클로저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어떤 뜻인지 이제 조금 잘 짐작이 안 되겠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R의 부분 집합 E가 있는데요. 이 프라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공부했던 E의 리밋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E 프라임이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래 집합 E와 방금 정의했던 리밋 포인트들의 집합을 합집합을 해서 기호를 E 위에다가 이렇게 바 이렇게 쓸 건데요. 이 바를 우리가 집합 E의 클로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합보다는 더 크거나 같겠죠. 예를 들어서 집합 E를 끝점을 포함하지 않은 오픈 인터벌이면 이 집합 E의 클로저는 이것의 리밋 포인트는 끝점 2개까지 포함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스 인터벌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로저의 중요한 성질 3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11입니다. 이 집합 E에 대해서 첫 번째 성질은 항상 이 클로저는 클로스드 셋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집합 E와 이 클로저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원래 이 집합 E가 클로스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F라는 것은 원래 집합 E를 포함하는 임의의 클로스트 셋이에요. 이 클로스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 E를 포함하는 임의의 클로스트 셋 F는 항상 클로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저 입장에서 보면 이 클로저는 항상 E를 포함하는 클로스 셋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바 자체도 클로스 셋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클로저라는 것은 이 E를 포함하는 클로스드 셋들 중에서 가장 작은 클로스드 셋이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포함 관계로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이나 다른 수학에서 어떤 클로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그 집합 E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스드 셋이다. 그런데 이 작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엄밀하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 정의가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E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리밋 포인트를 열심히 계산해서 구한 다음에 합집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를 증명해 볼 텐데요. 네, 첫 번째가 증명이 조금 길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먼저 A번 증명하겠습니다. 클로저가 항상 클로스트이다. 네,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데요. 증명 보면 굉장히 기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가 클로스트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클로스트의 정의 때문에 이 클로저의 컴플리먼트한 집합이 오픈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집합에서 원소 P를 하나 선택했을 때 이 원소 P가 이 집합의 인테리어 포인트이다.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바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니까 이 바가 클로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거든요. 이 중간을 이제 메꾸면 되는데 이 엡실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E의 클로저의 컴플리먼트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P가 이 클로저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써보면 P는 E와 E'의 유니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둘 다 안 들어가니까 P는 E에도 안 들어가고 E'에 안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P가 이 집합 E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다. 이 빨간색 이 두 조건으로부터 증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P가 리밋 포인트가 아니니까 어떤 양의 엡실론이 존재해서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서 E의 교집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P를 빼야 되는데 P가 E에 안 들어가니까 빼나 마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엡실론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P가 2의 리밋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일단 요걸 이제 스타라고 쓰고요. 이 P의 이 같은 엡실론입니다. 엡실론 네이버우드에 대해서 이 프라임을 교집합을 해보면 공집합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왼쪽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즉, 이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가 하나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가 n 엡실론 P 인터섹션 E'에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Q가 n 엡실론 P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그림에서 Q가 이쯤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었느냐면 이미 엡실론 네이버후드도 항상 오픈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Q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Q에서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그려보면 이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반지름을 편의상 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Q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네이버후드가 P를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Q가 2의 리밋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유는 Q가 2'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요 델타 있죠? Q를 중심으로 하는 요 델타 네이버후드와 2를 교집합을 해보면 공집합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리밋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n 델타 Q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양쪽을 2를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n 델타 q 인터섹션 2가 되는 것이고 포함 관계가 돼서 n 엡실론 p 인터섹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으로부터 이 왼쪽은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크니까 이 집합 역시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 식과 위에 있는 별 하나 있죠. 요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모순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는 공집합인데 여기는 공집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틀렸냐면 여기에 원소가 있어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 두 번째, 요걸 우리가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 P의 적당한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2와도 인터섹션하면 만나지 않고 2'하고도 인터섹션하면 만나지 않는다. 이 두 사실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면 이 P 근방의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클로저를 인터섹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 유니온 E'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요거 인터섹션 해서 유니온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것도 공집합이고 요것도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전체 해보면 공집합이 됩니다. 즉 P에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적당히 그렸더니 이 바와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까 했던 것처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거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포함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집합이 이 집합의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를 선택했는데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 즉 이 집합이 오픈이다. 즉 이 바, 즉 클로저가 클로스드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증명이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일단 A번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B번과 C번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B번 목표는 뭐죠? 2와 클로저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원래 집합 2가 클로스드이다. 먼저 이쪽 방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정은 2와 이 바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A번에서 방금 우리가 길게 보인 게 뭐였죠? 이 바가 클로스드인 걸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결론은 2가 클로스드이다. 즉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대 방향 증명은 가정이 2가 클로스드예요. 이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2와 이 바 클로저가 같다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 3.1.9에서 뭘 보였느냐면 집합이 클로스드이면 그 집합의 모든 리밋 포인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기호로 표현하자면 F의 프라임이라는 것이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한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F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호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가 클로스드이면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 클로스드니까 이 프라임이 2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 이 클로저의 정의가 뭐죠? 2와 이 프라임의 유니온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라임이 2에 포함이 되니까 이걸 유니온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와 이, 즉 클로저와 원래 집합이 같다는 이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번인데요. 이 F라는 것이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임의의 closed set이고 이 E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F에 대해서 이 바가 F에 포함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F라는 집합은 closed이고 E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E의 리밋 포인트는 F의 리밋 포인트에 이렇게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F가 closed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CORM 3.1.9에 의해서 F'은 F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E'이 F'에 포함이 되는데 F'은 다시 F에 포함이 되니까 E'은 F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E'은 F에 포함이 되는데 E도 F에 포함이 되잖아요. 방금 이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녀석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 녀석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두 개 합집합해도 여전히 포함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E의 클로저가 F에 포함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한 이 클로저의 세 가지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의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D가 이 R의 서브셋일 때 이 집합 D가 dense in R,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R에서 뭐 조밀하다, 긴밀하게 모여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D 바, 즉 D의 클로저를 계산을 해보면 R 전체가 된다, 이제 그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수의 집합은 R에서 dense합니다. 이유는 아마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실수가 Q의 리밋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Q'은 R이 되기 때문에 Q의 클로저는 Q와 Q'의 유니온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R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항상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R에서 dense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뜻은 이 실수 R의 모든 곳에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dense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어떤 한 내용이 있었는데 density of rationals라고 해서 모든 그 구간에 유리수가 항상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증명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dense라는 것은 우리 해석학 시간에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토폴로지 시간에 이 클로저를 공부하게 되면 이 dense라는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로스 셋과 리밋 포인트의 관계, 그리고 원래 집합에다가 리밋 포인트를 합쳐지는 이 클로저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3학년 토폴로지 시간에 다시 이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토폴로지 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